여기 의사도 고치지 못한 아이를 음식이 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한국 음식이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오전부터 줄을 서도 운이 좋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의사도 고치지 못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제 고향, 뉴욕시입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해리슨이에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앉아서 몇 시간씩 코드를 작성하는 일은 특별히 신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생활비도 벌고 제 딸 에밀리도 돌볼 수 있었죠. 제 딸 에밀리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웃고 뛰어다니고 놀곤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밝던 웃음이 사라져버렸고 활기도 없어졌죠. 식사를 차려주면 에밀리는 그저 접시 위에서 음식을 이리저리 밀기만 하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파오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먹어볼래? 작은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려고 노력했지만 얼마나 힘든지 보이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고 더 약해지고 있었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비타민과 약을 주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죠. 밤에는 에밀리가 잠든 후 저 혼자 부엌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자기 딸도 도울 수 없는 제가 무슨 아버지였을까요? 저녁 식사 후 빈 접시들이 제 실패를 계속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건물 밖에 서서 높은 도시 건물들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제 이웃이자 좋은 친구인 리처드가 다가왔어요. 그는 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있었죠. 마이클, 많이 지쳐 보이네. 리처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에밀리는 어떻게 지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좋지 않아. 밥을 안 먹어. 의사들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어. 리처드는 잠시 조용했어요.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밥이라고 들어봤어? 그가 물었어요. 김. 뭐라고?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김밥이요. 한국 음식이에요. 밥, 채소, 때로는 고기도 넣고 김으로 싸 만든 롤 같은 거죠. 리처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 한국인 동료가 점심으로 가져오곤 하는데 그분 아들이 아파서 밥을 안 먹을 때 도움이 됐대요. 현대 의학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외국 음식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제 마음속의 절박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리처드가 말했어요. 잃을 게 뭐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이 이상한 음식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이게 에밀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 마른 팔, 슬픈 눈을 기억했어요. 저는 그녀를 위해 산도 오르고 바다도 건널 수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건 별것도 아니었죠. 방 안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김밥이란 음식을 찾아볼 거예요. 만드는 법도 배울 거고 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였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작은 희망의 불꽃 같은 것이 보였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신 다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뉴욕시에 있는 한국 마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분명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에밀리가 먹지 않을 평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계획이 생겼어요.
이상한 계획일 수도 있지만 딸이 점점 말라가는 걸 앉아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오늘은 조그만 모험을 떠나볼까? 파자마를 입고 식탁에 앉아있는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작은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였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나았으니까요. 밖에는 도시가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며 바삐 지나가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희망을 찾아 나설 거였어요. 한국 마켓이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처럼 제 앞에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포장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손에 든 쇼핑 목록을 좀 더 꽉 쥐었어요. 에밀리를 위해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문을 통과하자 제 감각이 모두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신선한 채소,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달콤한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죠. 주변에서는 쇼핑하고 선반에서 물건들을 집어들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전 그렇지 못했죠. 저는 마치 낯선 땅에 온 이방인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 목록이 갑자기 쓸모없게 느껴졌죠. 찾을 수 있을까요?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길을 잃으신 것 같네요. 돌아보니 친절한 눈빛의 나이든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그분은 김민수라고 이름표가 달린 앞치마를 입고 계셨죠. 김밥 재료를 찾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 단어는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김밥이요. 정말 좋은 선택이네요. 오늘 저녁 식사용인가요? 제 딸을 위해서예요.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에게 에밀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녀가 먹지 않는지, 날이 갈수록 더 말라가고 슬퍼하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 말이죠. 제 말에 민수 씨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는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음식이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이에요. 음식은 사랑이죠. 그는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오세요. 필요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민수 씨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제 안내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는 먼저 저를 쌀 코너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봉지들이 깔끔한 줄로 놓여 있었죠. 김밥에는 이런 종류가 필요해요. 그는 한 봉지를 들어올리며 설명했어요. 찰기가 있는 단립종이에요. 익으면 찰진데도 각 알갱이가 온전하게 남아요. 다음은 김이었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짙은 녹색 시트 패키지들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이걸 김이라고 불러요. 체력에 아주 좋아요. 우리는 재료들을 모으며 마켓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당근, 오이, 시금치, 노란색의 단무지, 그리고 계란이요. 민수 씨는 무엇을 사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각 항목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어떻게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지, 어떻게 이 음식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서요. 김밥은 그냥 재료들을 던져 넣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 바구니는 가득 차 있었고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어지러웠어요. 민수 씨는 제 영수증 뒷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어요. 질문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김밥 만들기는 연습이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작은 주방 카운터 위에 모든 재료를 펼쳐 놓았어요. 에밀리는 지친 얼굴로 문간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것은 몇 주 동안 그녀가 어떤 것에도 보였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제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였어요. 쌀은 김이 아니라 제 손가락에 달라붙고 있었죠. 채소들은 옆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롤을 자르려고 할 때는 지저분한 더미로 으스러졌죠. 민수 씨가 설명했던 깔끔하고 완벽한 원과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했어요. 또다시요. 각 롤은 이전 것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좌절감이 파도처럼 내 안에서 커지고 있었죠.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에밀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네 번째 시도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쌀이 더 고르게 퍼지고 있었죠. 채소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모든 것을 김으로 말았을 때 실제로 잘 붙어 있었어요. 민수 씨가 보여준 대로 젖은 칼로 조심스럽게 자르자 잘 잘렸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김밥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에밀리, 한번 먹어볼래?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저는 작은 접시에 김밥을 놓고 그녀 앞에 내려놓았어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돌려가며 바라보고 있었죠.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색다르네. 그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근데 맛있어. 몇 달 동안 한 번에 가장 많이 말한 이 말이 저를 기쁨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작은 승리였죠.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의 엉망진창 시도와 에밀리의 반응에 대해 말했어요. 여정을 시작하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내일은 더 잘하실 거예요. 모레는 더더욱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지 희망만이 아니라 결심이었죠. 저는 이것을 마스터할 거예요. 민수 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거예요. 제 딸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수 있는 음식들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울 거예요. 창문 밖에서 뉴욕은 밤의 리듬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대화, 빛나는 불빛들이요. 하지만 안에서는 우리의 세계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문턱을 넘었고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시작하고 있었죠. 민수 씨가 가르쳐 준 대로 쌀을 조심스럽게 씻고 있었어요. 채소들을 깔끔하고 얇은 줄기로 썰고 있었고, 대나무 매트 위에 김을 펼치고 있었죠. 김밥 만들기는 제 아침 기도가 되었어요. 에밀리의 회복을 위한 매일의 희망이었죠. 일주일 후, 에밀리는 김밥 아침을 다 먹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더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제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볼이 덜 움푹 들어가 보였고 눈빛은 더 밝아 보였죠.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을 말하며 저녁 식사 때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의 침묵과 슬픔 후에 한마디 말, 한 입의 음식, 한 번의 미소 하나하나가 보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한국 마켓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창문에는 영구 폐업이라는 표지가 걸려 있었죠. 제 마음이 돌처럼 무너졌어요. 에밀리가 좋아하는 김밥 제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공포가 파도처럼 제 가슴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민수 씨 번호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인도에 서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게 제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딸의 건강이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재료들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사흘 동안 뉴욕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아시안 식료품점을 찾아다녔어요. 몇몇 가게는 몇 가지 품목이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어느 곳에도 민수 씨의 지식이나 안내는 없었어요. 그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서 재료를 대체했어요. 김밥 맛이 예전과 같지 않았고 에밀리도 알아차렸어요. 맛이 달라. 아침 식사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도 먹었지만 눈에서 실망감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딸을 실망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동네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간판에 한국어 글자가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주차를 하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가게는 아주 작았지만 거기서 단무지와 적절한 김, 심지어 쌀까지 찾을 수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제가 김밥이라고 말하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희망이 제 가슴에 따스하고 밝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에밀리.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며 이마를 만졌어요. 이마가 화끈거리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우리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를 하고 기계를 연결하고 수많은 질문을 했죠. 응급실은 시끄럽고 밝고 무서웠어요. 에밀리는 병원 침대 위에서 너무 작아 보였고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저는 손을 꽉 잡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의사가 에밀리의 검사 결과를 보고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리슨 씨, 따님은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무엇을 먹였나요? 김밥에 대해 유일하게 먹는 음식이라고 설명하자 그의 눈살이 더 깊게 찌푸려졌어요. 그녀에게는 보충제가 포함된 적절한 미국식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외국 음식 실험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제 뱃속을 치는 주먹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에밀리를 돕는 대신 해치고 있었던 걸까요? 의사는 관찰을 위해 에밀리를 하룻밤 입원시키고 비타민 주사를 시작하길 원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마이클, 민수입니다. 연락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고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폐업한 마켓, 병원, 의사의 말까지요. 놀랍게도 민수 씨는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의사는 그림의 일부만 보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김밥은 에밀리가 다시 먹기 시작하도록 도왔죠, 맞죠? 이것이 치유의 첫 단계예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녀의 필요에 맞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수 씨는 예전 마켓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가판대를 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일 그를 만나러 오라고 했죠. 희망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꾸준하게요. 에밀리의 방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깨어 있었고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의사들이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 아빠, 집에 가면 우리 계속 김밥 먹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의사는 그의 지식이 있지만 그는 제가 아는 것처럼 에밀리를 알지 못했어요. 의사가 권장하는 것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거예요. 응,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 김밥을 먹을 거야. 하지만 내게 더 좋게 만들려고 변화를 줄 수도 있어. 에밀리는 미소 지었어요. 눈까지 도달하는 진짜 미소였죠.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시련은 우리 여정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함께 통과해야 할 또 다른 시험일 뿐이었죠. 다음 날 에밀리가 안전하게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민수 씨의 새 가판대를 방문했어요. 작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으며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깔끔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죠. 민수 씨는 따뜻한 미소와 벌린 팔로 저를 맞이했어요. 자, 그가 카운터 위에 재료들을 펼치며 말했어요. 슈퍼 김밥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단백질을 더 넣고 철분이 풍부한 채소들도 더 넣을 거예요. 에밀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이 도전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는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죠. 뉴욕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날 아침 좋아하는 파란 파자마를 입고 부엌에서 저와 함께 서 있었어요. 예전엔 칙칙하고 가늘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제는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얼굴은 통통해지고 눈은 밝고 또렷해져 있었어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김 위에 밥을 펴고 우리가 함께 준비한 야채들을 올리고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완벽해.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밥 여정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만든 슈퍼 김밥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두부와 계란으로 단백질을 더 넣었고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와 비타민이 가득한 야채들도 넣었죠. 에밀리가 좋아하는 맛과 몸에 필요한 영양소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우리는 민수의 가게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특별한 재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죠. 에밀리가 좋아하는 단무지나 건강한 지방을 더해줄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음식 전통에 대한 이야기, 사랑으로 만든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밀리는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조금 엉성했지만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었죠. 우리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며 도시 건물들 위로 점점 높아지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요. 에밀리가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어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말이었지만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시험에 관심도 없었을 테니까요. 예전에는 학교에 갈 에너지조차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제 에밀리는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심지어 학교 과학 동아리에도 가입해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에 놀라고 있었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오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심각한 표정의 에밀리 담당 의사였죠. 그는 우리의 김밥 접근법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어요. 해리슨 씨, 에밀리의 최근 결과가 놀랍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효과가 있네요. 김밥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영양소의 세심한 균형, 신선한 재료의 중요성,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몸과 마음 모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의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듣고 있었죠.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민수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인정했어요. 에밀리의 회복에 대한 소문은 우리 아파트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처음 저에게 김밥에 대해 알려줬던 이웃 리처드는 에밀리가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다른 이웃들도 문을 두드리며 에밀리를 치유한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일요일 오후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재료를 가져오고 저는 민수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에밀리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김을 어떻게 잘 말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거실은 웃음소리, 이야기, 그리고 갓 만든 김밥의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도 가끔 함께 했어요. 그는 가게에서 특별한 간식을 가져와 모두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지 보이시죠? 어느 일요일, 에밀리가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기적은 김밥 자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었고, 그것을 만드는 정성에 있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에 있었던 거죠. 봄이 여름으로 바뀌어 가던 어느 저녁, 에밀리와 저는 우리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공기는 따뜻했고 아이들이 노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에밀리는 이제 에너지가 넘쳐서 저보다 앞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높이 올라왔어요. 그녀가 힘차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기쁨의 눈물이 고이며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보상이었어요. 제 딸이 다시 건강하고 행복해진 것.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밤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냉장고는 야채들로 넘쳐나고 있었으며 주말은 병원 방문 대신 방문객들로 분주해져 있었죠. 그날 밤 에밀리를 침대에 눕히면서 그녀가 저를 꼭 안았어요. 아빠가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서 정말 기뻐요. 그녀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그래.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렴. 내일 아침에 새 김밥을 만들어야 하니까. 때로는 새로운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법이 가장 단순한 사랑의 행동에서 오기도 합니다. 김밥, 야채를 말아서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드는 것처럼요. 내일 아침, 에밀리와 저는 일찍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쌀을 씻고 야채를 자르고 김밥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적은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절박한 아버지, 아픈 아이,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한국의 특별한 음식으로 시작된 기적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